이곳은 나이 들어가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 사색입니다. 저녁 밥상이 다 치워진 뒤에도 휴대전화만 식탁 위에 오래 남아있는 밤이 있습니다. A씨, 72. 묵국 냄비를 냉장고에 넣다가 문득 아들이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기를 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못합니다. 퇴근하고 들어갔을 시간을 가늠해 보고 저녁은 먹었을지 헤아려 보다가 결국 전화기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둡니다. 밥은 먹었니?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언제부터 이렇게 길고 무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거는 일이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화를 걸기 전에 줄여야 할 말이 많아진 것입니다. 걱정도 줄여야 하고 잔소리도 줄여야 하고 서운함도 빼야 하고 자랑도 접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식어가는 국 냄비처럼 마음도 조금씩 식어갑니다. B씨, 69. 정형외과 진료를 마치고 병원 복도 의자에 잠깐 앉아 있습니다. 무릎이 자꾸 시큰거려 왔는데 의사는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걸으라고만 했습니다. 처방전을 가방에 넣으면서 딸에게 전화를 할까 잠깐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그만둡니다. 말하면 또 걱정만 할 텐데 그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만들 텐데 그러느니 차라리 혼자 처리하는 편이 낫겠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적는 칸 앞에서 손이 잠시 멈췄다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몸의 나이와 관계의 거리가 함께 실감되는 것입니다. 지리씨, 75. 비 오는 저녁 베란다 창문을 닫고 젖은 우산을 펴 말리다가 가족 단체방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어제 누군가 사진 한 장을 올렸고 그 위에 짧은 답들이 몇 개 붙어 있을 뿐입니다. 요즘 애들 감기 조심하라는 문장을 썼다가 지우고 바쁠 텐데 답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어쩐지 더 무거워 보여 끝내 보내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아직 많은데 말보다 침묵이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지는 마음. 그 마음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걱정을 더 얹고 싶지 않은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D씨, 71. 주말 오후 잠깐 다녀간 아들의 빈 머그잔을 싱크대에 옮기고 현관에 놓였던 손미용 슬리퍼를 다시 가지런히 넣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찬통을 몇 개 더 챙겨 들려보냈을 텐데 냉장고에 먹을 게 많다는 짧은 말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김치 한 통만 건넸습니다. 덜 챙긴 손이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사랑도 상대의 숨을 살피며 줄여야 한다는 사실이 늦게 몸에 배는 중입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면 잠깐 머물렀던 발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작은 정막이 내려앉습니다. 자식이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이가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전처럼 마음을 그대로 꺼내놓을 수가 없어진 것뿐입니다. 무언가가 변했고 그 변화의 정체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날은 그것을 서운함이라 부르고 어떤 날은 거리감이라 부르고 또 어떤 날은 그저 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 마음은 매일 저녁 식탁 어딘가에 가만히 놓여 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걱정도 깊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사랑은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내 안의 불안을 달래는 일에 가까워집니다. 자녀의 안부를 묻는 말이 어느 사이엔가 내 마음의 평화를 확인하는 말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끈질긴 힘을 의지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의지가 더 오래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래 지치게 하는 것은 사건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마음의 의지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래 붙들수록
사랑만 남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하루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대신 살아보려는 마음은 결국 내 저녁까지 잠식합니다. 자녀는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부모만 그 자리에 남아 같은 장면을 반복해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놓아준다는 일은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속에 어느새 섞여든 집착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 알아차림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어제 결심한 일을 오늘 다시 잊고 또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놓는 밤이 반복됩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여러 번 마주한 뒤에야 손의 힘이 조금씩 풀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누구도 타인의 몫까지 살아줄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한계는 더 분명해집니다. 부모와 자식은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경계를 잇습니다. 자녀의 불안이 내 불안이 되고 자녀의 후회가 내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사람마다 자기 안의 내면이 있고 그것은 끝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풀어가는 그의 사유 속에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만이 들어설 수 있는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자녀의 선택, 자녀의 흔들림, 자녀의 후회는 결국 그 사람의 몫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입 안에서 맴돌고 같은 걱정이 새벽까지 따라옵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억지로 붙들던 손에서 힘이 조금 풀릴 뿐입니다. 그 풀린 자리에 비로소 자녀의 삶이 자녀의 모양대로 흘러갈 여백이 생깁니다. 연민은 상대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단함을 조용히 알아보는 태도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자꾸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고쳐주고 싶고 막아주고 싶고 미리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연민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손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자기 몫에 밤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선에 가깝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마지막에 배워야 하는 것도 어쩌면 바로 이 태도일지 모릅니다. 연민이라는 말은 가까이서 손을 내미는 것보다 한 발짝 떨어져 그 사람의 등을 오래 바라봐 주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말은 줄어들어도 마음은 거두지 않는 것. 그 절제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부려놓는 방식만 바꾸는 것입니다.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손의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줄어든 만큼 자녀의 어깨도 가벼워지고 부모의 저녁도 조금은 더 단정해집니다. 이 절제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자세가 아닙니다. 입 안에서 한 번 더 말을 고르는 저녁, 망설이다, 보내지 못한 문자, 한 줄, 식탁 위에 그대로 놓아둔 휴대전화 한 대, 그런 작은 머뭇거림이 쌓이며 천천히 몸에 배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머뭇거림 속에 이미 다른 모양의 사랑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잠시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질문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한참을 데리고 살아보아야 비로소 그 결이 드러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마음에 머무는 만큼만 받아보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자녀에게 안부를 묻는 말도 한 번 더 고르게 되었습니까? 어떤 변화는 날짜로 기억되지 않고 어느 계절의 어느 저녁쯤으로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저녁의 풍경을 떠올려 보는 일만으로도 지금의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가 조금은 보입니다. 당신이 요즘 자녀에게 가장 자주 삼키는 말은 걱정입니까? 조언입니까? 아니면 서운함입니까?
삼킨 말의 종류를 헤아려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조금은 보입니다. 어떤 말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가 입 안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오래 같이 살아온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연락하기보다 휴대전화 화면만 오래 바라본 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말을 줄인 자리에서야 비로소 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망설임이 꼭 거리의 표시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시간을 헤아릴 줄 알게 된 마음의 다른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 간섭처럼 들렸던 장면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그 장면 속에 나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건넸을까요? 그 답을 굳이 지금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장면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어느 모서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선택이 내 마음과 다르게 흘러갈 때 그 사람의 삶보다 먼저 내 불안을 붙들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늘 선했지만 선한 마음도 때로는 무게가 됩니다. 그 무게를 자녀가 느낄 때 사랑은 잠시 그 이름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잃은 이름은 다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한 번의 멈춤이 잃었던 이름을 조용히 되돌려 놓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한 말이라고 믿으면서 사실은 내 불안을 먼저 달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을까요? 이 질문은 자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의 방향을 한 번쯤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위함입니다. 그 정직함이야말로 노년이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정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놓아준다는 것은 정말 멀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곁을 지키는 일입니까?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이어져 있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때로 말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녀에게 무엇을 더 말해주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질문은 대답보다 침묵 속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자기 안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답이 있습니다. 8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중 한 가지만 오늘 밤 베개 옆에 가만히 놓아두어도 충분합니다. 정답을 찾기보다 지금의 내 마음을 알아보는 일만으로도 충분한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질문을 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녀의 얼굴보다 먼저 내 얼굴이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걱정하던 마음 뒤에 서 있는 내가 사실은 누구보다 먼저 위로받고 싶었다는 사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미뤄두었던 자기 자신과의 작은 만남일 뿐입니다. 그 만남이 있은 뒤에야 자녀를 향한 사랑도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단정해질 수 있습니다. 물러선다는 말은 자칫하면 체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체념과 수긍은 다릅니다. 체념은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고 수긍은 그 문을 열어둔 채 한 걸음 뒤로 서는 일입니다. 닫힌 문 앞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오지 않지만 열린 문 앞에는 언젠가 닿을 작은 발소리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니체는 삶을 마주하는 한 가지 태도를 운명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거리까지도 삶의 일부로 맞아들이는 일입니다. 니체가 말한 운명에 대한 사랑은 좋은 일만 골라서 긍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서운한 거리, 예전 같지 않은 관계, 줄어든 역할, 어색해진 침묵까지도 내 삶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자녀와의 거리가 마음 아프더라도 그 사실을 억지로 부정하지 않을 때 사람은 한자리에 단단히 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노년이 비로소 얻게 되는 평정에 가깝습니다. 이 평정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서운하고, 어느 날은 미안하고, 또 어느 날은 그저 담담해지는 시간이 번갈아 옵니다. 그러는 사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다시 끌어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끌어안음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침에 커튼을 여는 일, 저녁상을 차리는 일, 산책길의 한 모퉁이를 돌아보는 일 같은 작은 동작들 속에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 작은 동작들이 모여 하루의 형태를 다시 세워줍니다. 인간의 과제는 남이 기대한 모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일입니다. 이 문장은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 삶을 살아야 하듯 부모도 계속 돌보는 사람이라는 한 가지 역할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라는 자리, 아버지라는 자리는 평생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이 내 삶 전부를 덮어버리는 외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외투 안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누구의 부모이기 이전에 한 평생을 걸어온 한 사람의 것입니다. 자녀를 놓아준다는 말은 사랑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내 삶의 형식도 다시 찾아야 한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잊고 있던 취향, 잃어두었던 산책, 오래 들지 않았던 책, 그런 작은 자리들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늦은 나이에 배우는 회복은 누군가를 붙잡는 힘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조용히 돌아오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그 돌아옴은 화려하지 않지만 어떤 응원보다 단단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부모는 자녀 앞에서도 조금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매달리는 자리가 아니라 멀리서도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자녀가 알아주느냐와 별개로 그렇게 서 있는 자세 자체가 이미 사랑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지우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에는 자기만의 형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고요는 아무 일도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서운함과 그리움이 있어도 그것을 어떤 태도로 품고 살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리 잡는 고요입니다. 마음에 남은 감정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감정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하는 것, 그것이 즐거운 학문 속에서 니체가 말한 자기 삶의 스타일을 부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을 재촉과 확인의 말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정한 안부, 짧은 기다림, 무리하지 않는 거리, 그런 형태로도 사랑은 충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형식이 한 사람의 품위를 만들고 관계의 숨을 다시 살립니다. 형식이 단정해지면 그 안에 담기는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물러선 자리에는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빈 공간은 사라진 자리가 아닙니다. 자녀가 언제든 돌아와도 부담스럽지 않게 비워둔 자리이고 동시에 내가 나 자신과 다시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손을 잡는 사랑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도 그 사람의 안녕을 비는 사랑으로 그 마음은 확인받지 않아도 제 자리를 지킵니다. 니체는 사람이 자기 안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와의 거리에서 느끼는 쓸쓸함을 굳이 밝은 말로 덮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쓸쓸함을 가만히 곁에 두고 그 위에 오늘 하루의 작은 일들을 천천히 쌓아 올리는 일, 그것이 노년이 자기 삶에 줄 수 있는 가장 단정한 존엄입니다. 돌이켜보면 부모로 사는 일은 늘 어떤 거리의 문제였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자녀의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내 마음이 시린 자리, 그 사이에서 적당한 거리를 찾는 일을 평생에 걸쳐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거리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바뀌었고 계절에 따라 바뀌었고 어떤 날의 말투 하나에 따라서도 미세하게 바뀌어 왔습니다.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날부터 학교에 보내고 사회로 보내고
마침내 자기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지켜보기까지. 사랑의 방식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손을 잡아주는 일이 사랑이었고, 어느 시기에는 길을 알려주는 일이 사랑이었고, 또 어느 시기에는 묵묵히 지켜보는 일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면서도 마음의 자리를 비우지 않는 사랑을 늦게야 익혀가는 중입니다. 전화 한 통이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랑이 자녀의 입장을 헤아릴 만큼 깊어졌다는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만 앞섰다면 이제는 상대의 시간과 형편까지 같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조심스러움은 거리가 아니라 성숙한 사랑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사랑은 없습니다. 말을 줄였다고 해서 작아지는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모양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녀에게 전화하지 못한 그 머뭇거림 또한 가볍게 지나갈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내지 못한 문자 앞에서 머뭇거린 시간도 그 자체로 사랑이 머문 자리로 남습니다. 노년의 품위는 큰일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 오래 놓여있던 휴대전화 한 대, 끝내 보내지 못한 문자 한 줄, 김치 한 통을 들려보낸 손길. 그런 작은 자리들이 모여 한 사람의 결을 만듭니다. 그 결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남는 자국입니다. 자녀를 놓아준다는 것은 마지막 사랑의 형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두 길은 결국 같은 길입니다. 자녀에게서 손을 조금 거두는 동안 비로소 내 하루의 결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혼자 먹을 국을 데우고 병원에서 받아온 약봉지를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 누구에게 보여줄 일도 누구의 확인을 받을 일도 없는 그 시간이 하루의 결을 가만히 지탱해 줍니다. 그런 작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 부모라는 이름 아래에 오래 가려져 있던 한 사람의 삶도 다시 자기 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무언가를 더 말하지 않은 채로 저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은 자리에도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느 날 자녀에게 다른 방식으로 닿는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일 것입니다. 끝내 닿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머문 자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에서 한 걸음 물러섰던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한켠에 잠시 머물렀다면 표시 하나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들이 가끔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져 있겠습니다. 이곳은 마음사색이었습니다.